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한 달간 국감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서연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 상황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국감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이재명 현 정부의 실정 심판을 각각 내세웠는데요.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증인의 출석 문제를 놓고 오늘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질의하고 이석을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석 불허 방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며 오늘 국감을 사법개혁의 분수령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화살을 이 대통령으로 돌렸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민중기 특검, 봉욱 민정수석을 콕 집어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양평 공무원의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오늘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고요? 네, 첫날인 오늘 총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격전지는 단연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법사위입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대법원 관례를 깨뜨렸다며 국회 질의응답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항변했는데요. 다만 재판 사안을 증언대에 세울 경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된다며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 외에 질의응답에는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곧바로 국감 질의를 진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하고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판결의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는데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역시 87년 헌법이 성립된 후에는 대법원장이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에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법관을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로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단 이틀입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28일 날 이제 항소심 선고가 되고 그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3월 11일부터 기록 4월 22일 날 2부에 배당됐는데 그것을 4월 24일 이틀 만에 표결해요. 제자리 돌아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겁니다. 이게 법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고. 왜 이틀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 시켰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 7만 페이지 기록은 책, 저기 보세요. 7만 페이지의 기록은 책 몇 권입니까?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틀 만에 표결을 시켜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사건, 무죄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더니 이틀 만에 표결시켰어요. 4월 23일 날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4월 23일 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로 하고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더니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단히 이야기해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월 16일 겁니다. 뭔 헛소리예요? 4월 23일 날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분의 영수증에는 4월 26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지기현은 룸살롱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지기현을 교체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기현이 핸드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 여경은 판사 거 올려주세요.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 카톡을 벌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이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저 오늘 오셨구나 라고 하는 영상이 나와요. 저게 뭡니까? 이 정도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까요? 아니 윤리감사관이 답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재판받을 때 저런 자료는 다 유죄의 증거예요. 그런데 왜 법관들에게만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법관들만 보호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귀한 법관들이 현장에서 그 귀한 일을 하는 동안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고 오늘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조이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연 조이대라는 사람이 인사말 이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김효성 씨 보시기에 네. 오늘 역시나 예상대로 인사말만 하고 빠졌습니다. 네, 그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근데 나온 것 자체가 좀 특이하긴 했고 근데 나와서 우리가 집중했던 적이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원인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은 탓할 게 못 된다. 나올 법한 자리에 나왔고 관심이 집중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나와가지고 또 독립을 이야기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우리 그 민동기 평론가님은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논점을 좀 회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이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서 얘기를 좀 듣겠다고 하는 거는 뭐 사법부의 독립 이런 얘기 하다 갔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정원대에 세우면은 사법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증언대 서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초스피드로 굉장히 빨랐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해 가지고 그 기록을 과연 대법관들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러운 그 시간 이틀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다 봤느냐. 혹시 뭐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그 입장을 좀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뭐 인사말이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려면 추상적으로 무슨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빙자해서라도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싹 뺐잖아요. 그 대단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맞아요. 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논점을 회피하는 것이다. 아니 말씀대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선고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네. 항소심인 2심에선 4개월이 걸렸는데 그 3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2심 판결로부터 무려 불과 36일 만에 선고가 난 거고 배당일 기준으로는 9일 만에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마땅한 설명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렸는지라도 그렇죠. 얘기를 듣기를 바랬는데 네. 그의 변명조차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경기 중에
왜 지금 심판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저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으니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설명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경기 내에서의 비디오 판독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정도 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여기선 사법 동물이소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지금 어느 쪽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지 그들이 오히려 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축구 경기를 예로 드셨으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심판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면은 심판의 독립성을 그러니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방송을 보면서 회의 중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납득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마치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본인의 얘기라든가 주변의 행정처장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 자리가 사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맞득치 않지만 인사말이라도 해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사실 화까지는 아니고 어이없는 거가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대신 요청한 거.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석은 네. 보통 뭐 대정부 질의하거나 뭐 할 때 본인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 일정이 있고 저는 지금 뭐 증인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이석을 좀 요청드립니다. 적입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네. 고고하게 딱 앉아있고 대신 한번 이런 모양 자체가 권위적이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대법관들이 뭔가 지금 국민 정서나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 시사인에서 이렇게 조사를 막 했지 않습니까? 여러 조사를 했는데 네. 국회, 뭐 사법부, 그 신뢰도 조사, 맞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검사의 불신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 다음이 사법부입니다. 심지어 국정원의 불신율보다 사법부 불신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신율이 높은 상태에서 지기현 판사와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 룸사롱 접대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대법원이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비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은 그 불신을 더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법사위 국감이 시작을 했고 1시간 정도 넘게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이석을 한 꼴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정회를 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나갔는데, 저는 그냥 나갈 거면 당당하게 인사만 하라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가겠다. 왜 그런 행동은 못했을까요? 쫄았나? 잔뜩 위축된 모습은 있지 않았어요? 뭔가 지금 말도 안 하고 뭐 허공을 바라본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하던데. 계속 눈만 깜빡깜빡이고 뭔가 이렇게 소란스러웠잖아요. 일단 자기 귀는 소란스럽다 보니 거기서 뭔가 쫄았던 것이, 아니 그 정도의 배포가 있었으면 뭐 얘기를 했겠죠.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재판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가 부당하게 느끼고 본인 설명에 따르면 헌법에도 어긋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나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해 주니까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그런 일 처리의 구조가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TV라든가 이런 데서 경향신문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내일 아침 신문에도 이런 논조를 지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 다수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과연 오늘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보도를 할까? 저는 전혀 다르게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다수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래도 사법부 독립을 민주당 의원들이 좀 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줄 것이다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이동을 하면서 계속 그 보도를 기사를 보니까 체크를 해봤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뭐 이렇게 민주당 진영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조희대를 불러서 그래서 실익이 뭐지? 무엇을 물어보기 위함이지?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있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실익이 없어 보인다. 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쪽 진영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면 충분히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네. 지적이 나올 법하겠네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신문에서. 쉽게 말하면 내일 오전에 이 조간신문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조희대라는 사람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서사위에 얹어놓는 그런 보도들이 네.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비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훨씬 높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조희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열리면 시작할 때 한번 인사말 하고 종료할 때 나와서 마무리말 하고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마치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게 그 관례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관례라고 일단 쳐요. 그러면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대선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관례를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 관례를 완벽하게 완전히 깨버린. 어긋난 거죠. 네. 그러면 관례 따지면 일단 그 관례 깬 거부터 설명을 입법부 입장에서는 설명을 들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잖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도 이 사건이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대법원 사건의 처리 경과에 대해서 잊은 분들이 있을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소부에 배당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같은 날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일을 그날 열었어요. 맞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한 다음에 선고 기일을 잡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두 번을 연 것도 신기한데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를 올리고 직권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재판 딱 두 번 해보고 바로 결론 낸 거예요. 네. 그거는 관례에 맞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록을 문서로 복사해가지고 대법관들이 다 봤냐라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네. 그때 대법원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말을 또 살짝 바꾸거든요. 그 전자문서로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로그 기록 내놓으라고. 네. 그 로그 기록에는 다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접속한 시간과 문서를 열람한 시간들이 저는 다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로그 기록 딱 내고요. 네, 우리 이렇게 다 열람을 했고 다 검토를 했다. 그러니 이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충분히 검토했다. 네. 내놓으면 끝이에요. 아니 그리고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가 있어요. 거기 7조에 보면은 전원합의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연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에. 네. 이런 분들이 조사 연구한 결과를 원래 심리 기일 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보면 소부에 있던 걸 당일날 배당한 다음에 심리를 했잖아. 그렇죠. 그럼 보고를 어떻게 한 건지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밝혀줘야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절차적 의심을 안 할 텐데 도무지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네, 노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처음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못 찾으셨어. 그러니까 뒤에서 그 꿀렁꿀렁하고 있는 거야 뭔가. 아 오늘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네. 좀 늦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왜 이렇게 그 기꺼이 맞는 줄 아십니까 혹시 김유성 씨가 우리 변호사님을? 저희 엄마랑 이름이 성함이 똑같잖아요. 네. 같은 이름이래요. 예전부터 보니까. 말씀드리긴 네. 했었는데 잊으셨구나. 노영희예요? 네네. 그렇게 좋은 이름이었다니 이런 거 저 워낙 나오니까. 또 팬이어가지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조희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지금 자꾸 조희대 논점을 회피하는 게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판결 합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기일을 지정하는 문제
맞아요. 서류를 언제 로그해서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의 과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얘기가 합의의 과정을 묻는 것처럼 외양 포장지를 싼 다음에 맞아. 이게 불법인 것처럼 자꾸 호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 씨.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관례상 앞에 뭐 이렇게 나왔고 끝 마무리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좀 짧게 그냥 받아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럼 법적으로는 뭐 문제 없잖아. 니들이 좋아하는 법 얘기를 법으로 한번 따져볼까? 관례 얘기하지 말고 니들 여기 와가지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 거 문제 없잖아라고 국회법상에는 네.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행하기 전에 사건 그렇죠. 진행하기 전에 네. 왜 당신이 윤석열을 그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당신이 진행 중인 사건의 팩트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A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면은 나 A 다시 아닌데요. A에 대해서 물어보면 A 다시 아닌데요. 네, 구경 왜 이렇게 넥타이가 멋있고 예쁜 거야? 누가 사줬어? 김여성이 사줬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노영이 안 좋아하는데 나 노영이 안 좋아하는데요. 내가 노영이를 좋아한 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딴 소리 하는 거죠. 딴 소리.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나 안 좋아하는 건 맞아요?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이렇게 존경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자주 모셔요 지금. 토요일 날 모시고 또 모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아니 근데 우리 그래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는 명패를 단 사람이 헌법을 들고 법원 조직법을 들고 국정조사법을 들면서 나의 출석이 부당하다고 말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럴싸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권위를 가지고 제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우리들이 믿어마지 않던 그분들이 민주당에게 니네가 말하는 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니네가 자꾸 물어보는 거는 우리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고 설명하면 그 사람 자꾸 A에 대한 A가 아닌데요. 내지는 뭐 A가 어떤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를 바보로 아는지 너가 얘기하는 거는 B라고? B 아니라고? B가 맞다고? C라고? D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로. 못 알아듣는 척. 그리고 딴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사법시험 붙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똑바로 해줘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미한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답을 할 때 언론이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네네네 맞아요.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주면서 이거 자 당신 헛소리 하는 거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그냥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언론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언론이 왜 그래요? 언론에 물어보고 싶다. 저는 요즘 떠나 기자. 있거든요. 기사를 안 쓴 지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지금 방송 진행하느라고. 이 사람이 네. 약간 제2의 지기언니나 제2의 조이대 같네. 경향 TV를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향 문제가 있네. 근데 아마도 이제 법원에서도 오늘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일단 나갈지 말지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럼요. 나가면 인사말을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고민할 거고 인사말을 하고 앉았는데 그냥 일어날지 말지를 고민했을 거고 그 뭔가 시나리오를 원래 법원이 그런 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해왔을 텐데 사실은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는 약간 기습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그냥 참고인 자격인 것처럼 이제 몰아가고 일단은 여야 의원들 질의하라고 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기로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난감하게 좀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막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그런 부분을 좀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자기가 그렇게 소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나는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 가겠다 하고 그냥 가시든가. 당당하게 차라리 1시간 30분 동안 가만히 있고 다 듣고 있었어.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도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휴정하니까 싹 가지 않습니까? 이건 대법원장으로 보일 태도는 절대 아니죠.
그럼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내일 어떻게 기사화가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했다, 몰아세웠다. 벌써 조선일보는 그렇게 제목으로 썼던데. 이미 네. 위원장이 네. 플랜을 짜놓고 이렇게 덤빈 것처럼 네. 그렇게 할 것이다. 1시간 30분 동안 거의 뭐 몰아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주당 전략을 고민했을 텐데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희대 위원장 앞에서 질의조차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 변호사님? 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낸 거는 정말 저는 위원들하고 법사위원장이 머리를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앉아 있지도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동행명령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누가 머리가 더 좋은가를 이번에 아주 다 판가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을 생각한다면 화장실 가고 싶더라도 휴정하지 말지. 그냥 꼭 좀 해보지. 참고 한번 버텨보지. 네, 왜냐면 우리 버티나. 사법시험 볼 때는요 10시간도 앉아있어요 우리. 화장실 안 가도 돼요. 괜찮아요. 시험 볼 때요? 네, 시험 볼 때. 그래요? 네, 우리 옛날에 그 2차 시험 볼 때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해서 그 2번씩 나흘 보거지 8과목. 그래요? 사람들 그러면요 쉬는 시간 너무 아까워가지고 절대 안 움직여요. 아침부터. 아니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도 지금도 돼요. 진짜요? 네. 방광. 근데 이제 봐봐. 근데 우리는 그때 젊었을 때 되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있잖아. 나이 이슈로 가는 이거 건가요?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특히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거에 좋은 약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약은 안 드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1시간 반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한 4시간만 있었어도 한번 정명승부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아쉽다, 그분이 그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참으면서 막 이성 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우리는 답을 빨리 하고 가버렸을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다 알지.